범여권 이 내부의 노선 투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2007년 그러니까 20여 년 전 국회의원이던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정치 활동을 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송영길 의원이 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을 깔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잘 참고 잘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을 깔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가 정통 모임을 할 때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재명 변호사와 당시 변호사였죠. 그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지지 모임 당시 의원이던 정 전 대표가 대통령보다 높은 위치였던 걸 소환하며 명청대전을 부각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된 만큼 좀 깔본다. 대통령으로서 존중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평택 공천을 후회한다고 말한 것도 직격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비유가 좀 거시기. 아니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 친청계는 발끈했습니다. 명청 갈등 이러는데 저는 이 용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은 그로테스크한 언어 생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잘 참고 잘 견디겠다며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20여 년 전 일까지 꺼내는 등 전당대회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주요 국면마다 권력의 힘으로 이른바 명픽 후보를 띄우고 있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고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한 친명 의원은 저주의 언어라며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춰라. 국민과 당원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유 작가를 향해 격분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 하고 있다며 이른바 명픽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장, 국회의장, 민주당 대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것은 만인공지의 사실이었어.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대통령을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에 비유했습니다.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한 친명 의원은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왜 이러냐고 했고 다른 친명 의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뉴스만 보고 착각하고 있다고 유 작가를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범여권 의원 간의 신중론과 강경론이 충돌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범여권 의원만 참석한 오늘 국회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합니다. 보안 수사권은 폐지를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서두르면 안 된다는 민주당 온건파 의원 우려가 터져나오고 정성호 장관도 힘을 보탭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이런 것들 제대로 반영 안 하면요.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나열하며 압박했습니다. 명단 떼어주세요. 박균택, 김남희, 김동아, 손솔 네 사람이 만약에 존치를 주장하면 반면 한 온건파 의원은 보안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몇 차례 더 발생하면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매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여 커뮤니티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여권 내의 보안 수사권 이슈가 당심을 강조하는 강경파와 민심을 강조하는 온건파 간의 세대 간 대충돌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레버리지와 관련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7개월 만에 생중계 부처 업무복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공직장 기강 잡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다 들어놓으면 좋겠는데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최근 술자리 갑질 의혹으로 사망한 여성 소방관을 염두에 둔 듯 작심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젊은 이성의 직원이 놀이기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에요. 감당이 어려운 빚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빚 탕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있겠냐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건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좀 엄격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무차별 빚 탕감은 성실하게 갚아온 국민에게 허탈감을 남긴다며 정의도 공정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지난주 몽골 순방 중에 몽골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 손을 털었다는 의혹을 영상과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영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실제 어떤 상황인지 전체 영상을 봤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이 영상 보셨습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전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주 몽골 순방을 갔던 김혜경 여사가 전통 활쏘기 행사에서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툭툭 털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 세금 쓰고 몽골까지 가서 손 탈탈이 뭡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악수 이전 상황을 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활시위를 당겨본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손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손을 터는 장면만 짜집기해서 당시 영상을 보면 악수 전 김 여사는 몽골 전통화를 힘을 주어 여러 번 당겨봅니다. 강한 장력에 머쓱한 듯 웃음 지으며 화를 다시 건네주고 오른손을 텁니다. 이후 몽골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고 악수가 끝난 뒤에도 손을 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청년들을 불러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왜 2030이 민주당에서 돌아섰는가? 거침없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외면하는 이유를 짚어보는 국회 토론회.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암흑기에 돌입하는 구단은 어떤 문제가 있으며 황금기에 돌입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지금의 민주당의 청년 관련된 대응이 그 악순환에 좀 빠져있다고. 민주당은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안 제시 없이 사과만 한다며 데이트 폭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다짜고짜 사과를 합니다. 어른들이 미안해. 이거를 15년째 거의 데이트 폭력입니다. 20대 남성을 적대시하고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 게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키웠다는 분석도 이어집니다. 페미니즘 정책을 했다. 그러면서 20대 남성을 적대적으로 했다라는 거고 자기들은 다 사실은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 못해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현금성 지원금 투하를 멈추고 본질에 집중하란 일침도 가했습니다.
지금껏 정치권이 한 일은 그런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지원금 투하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랏돈 세금입니다. 전혀 곱게 안 보이는 거죠.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야권에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얘기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당장 복당은 쉽지 않다. 당내 주류 당권파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법적으로 부당성을 인정받겠다. 한 의원의 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당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5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복당 불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계엄 해제를 주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나는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당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거부감이 감지됩니다. 대표의 가족이 지금 익명 게시판에 들어와가지고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이거 대표나 당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친한계는 복당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복당 확률은 99%다.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승률보다도 10배, 100배 높다. 한 의원의 징계 요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솔루션이 있고 법적 솔루션이 있어요. 김종혁과 배현진은 법적 솔루션을 통해서 깔끔하게 끝났어요. 법적 솔루션도 아직까지 유효해요. 한 친한계 관계자는 윤리위가 친한계 의원 무더기 징계를 단행한다면 한 의원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단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곳이 있습니다. 충주시장 선거였는데요.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 처음으로 오늘 투표지 재검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봉인된 투표함이 하나둘 검표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에게 124표 차로 패한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무효 소청을 신청하면서 재검표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전국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검표입니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세요. 맹 전 후보가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을 요구하며 재검표를 막아선 겁니다. 저게 안 되라니. 저게 안 되라니. 이게 안 됩니다. 선관위 퇴거 경고에도 자리를 지키다 결국 강제로 퇴장당합니다. 맹 전 후보 측 참관인들도 현수막을 들고 투표함 개함을 막아서면서 재검표는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 이번 재검표 대상은 지난 지방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10만 8천여 장입니다.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집니다. 무효표 수가 2,200여 표에 달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검표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당락이 뒤바뀌게 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